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후배 직원 눈치 보는 직장인들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은 아주 옛날부터 이제 있어온 말이긴 해요. 요즘 애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 쓰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대요. 요즘처럼 세대 간의 말이 안 통한다라고, 이런 문제가 대두됐던 적은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마다 어떤 그런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배를 집단적으로 이제 따돌린다거나, 말을 무시한다거나, 트집 잡고 불손하게 저항한다거나, 그럼 정말 직장 상사한테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들죠. 그런 경우에. 근데 요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견 사원들 같은 경우 이제 직위가 높은 분들이 혹시 신입 사원들하고 뭔가 이제 트러블이 있어갖고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망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하겠다. 이제 말을 같이 해봐야 좋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간부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한다고만 될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세대 후배들하고 제대로 소통할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해보도록 할 건데요. 특히 중소기업에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게 대기업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회사에서 따로 이제 교육을 못 해주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내가 교육의 기회가 없으면 그럼 후배들이랑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오늘 저랑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볼게요. 이제 80년대생들이 주로 이제 팀장이죠. 그리고 이제 90년대생들이 이제 대리급들, 이제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는데, 일단 이제 중견기업의 어떤 이제 아주 평균적인 그런 이제 기준을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서로 불만이 많고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죠. 왜 안 맞을지 한번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내용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트러블이 생겨요. 이제 80년대생 이제 팀장급들은 최소한 임원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면 딱 정해진 파워포인트 어떤 그런 양식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죠. 근데 이제 9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냥 텍스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 갖고 이제 부딪히는 거죠. 자, 이사님한테 보고할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와보세요. 라고 하면 그냥 텍스트에다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만드세요. 이랬을 경우에 아니, 텍스트로 돼 있는데 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야 됩니까? 내용이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냥 이걸로 보고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럼 파워포인트로 만들려고 하던지 라고 이제 불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제 이것뿐이겠어요.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예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팀장 입장에서는 얘 봐라, 나한테 대든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사한테 그냥 한 장짜리 텍스트를 갖고 가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 이런 거하고 부딪혀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이제 근태 문제가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로 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80년대생도 사실 MZ세대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80년대생 이제 팀장급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퇴근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윗분이 퇴근을 하셨나 안 하셨나를 의식하는 세대죠. 그나마. 그런데 이제 요즘 그야말로 9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냐.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왜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직장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일찍 출근해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해라. 사실 저도 방송에서 이제 그런 방송 하니까. 그러면 90년대 신입사원이 그런데요. 그러면 퇴근 10분 전에 컴퓨터 다 끄고 퇴근 준비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됩니까?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어떤 이제 세대 간의 어떤 그렇게 굉장히 사고가 다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퇴근에 대해서 막 칼퇴, 막 이런 말. 아니, 그게 무슨 칼퇴냐. 정시 퇴근이다. 그냥 퇴근이다. 정시 퇴근도 아니고 그냥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하는 거다. 막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래서 또 선배들이 퇴근도 안 했는데 넌 나가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자, 세 번째 뭔가 하면 이제 뭐 그런 업무를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고 배우라고 하는 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배우라는 거지? 그럼 내 업무는 따로 뭐지? 왜냐하면 그 9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목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내 일을 내가 해서 내가 칭찬받고 이건 내 일입니다 해서 칭찬받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구를 서포트만 하고 계속 그냥 뒤에서 이제 뭔가 보조 역할만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힘들어하는 거죠. 90년대생들은. 그런데 이 팀장들 입장에서는 아니 당연히 지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일단 보조를 하고 있어야지. 뭐 정말 너무 답답한 이제 이런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오늘의 교재에서도 나타낸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갈등 사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하면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효율성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제시에 대해서 일단 선배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귀를 닫아버리려는 어떤 그런 선배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개선, 아이디어에 대해서 회사 전체가 열려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기업들에서 어떤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아이디어 공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무슨 그 아이디어를 그렇게 내서 업무 효율에 대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개선시키는 아이디어를 낸 신입사원들을 포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대단히 신입사원들을 잘 활용하고 그들을 일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열린 마음이 팀장이 돼 있지 않고서는 그 후배랑 함께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식으로 해서 후배가 낸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득을 그러니까 그게 효율적이라고 내놓은 얘기지만 그게 도저히 이 회사 문화랑은 맞지 않다는 거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더욱더 활용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되는 거지 무조건 거부했다가는 이제 나중에도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뭔가 하면 회사의 원칙과 규칙은 공식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죽으려고 하는 선배들이 아주 주변에서 많아요. 5분 전에 들어오는 것도 못마땅해. 막 이러는 거죠. 나는 그 신입사원 때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들어왔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사실 그거 나 때는 말이야. 이것도 꼰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규칙을 공식화시키는다는 거는 출근 시간이 8시다. 아니면 8시 반이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1분 전에 막 세입 뛰어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규칙이니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8시 반까지 출근 시간입니다라고 했으면 8시 반에 오는 것도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퇴근 시간 6시라고 하면 그 시간에 남들이 일이 있던지 없던지 얘는 일 끝나고 간다고 하면 그 후배에 대해서도 뭐라고 블레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공식적인 일은 무조건 인정하는 거. 대신 그날의 할 일, 그날의 본인의 책임, 그리고 남한테 어떤 혹시 그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일이 없는지, 본인의 할 일을 뭐 협의나 보고 이런 것도 다 완료했는지 이런 어떤 거를 다 공식화시키고 규칙으로 정해서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아니 직원들이 많지 않은 그런 회사는 더욱더 공식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되면 그야말로
인사 없이 퇴근을 해도 괜찮은 문화를 만들어 놓는 게 신입사원들이 굉장히 그 일하기에 긍정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갈 때 인사를 막 일일이 다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조직 문화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이런 일, 내가 주어진 일, 이런 일에 대해서 다 컨펌 받고 다 완료되고 협의가 끝나고 자 내일 끝 그러면은 가도 좋다라는 게 회사의 어떤 그런 문화로 자리 잡아야 정말 그 신입사원들이 만약에 정말 아이디어하고 정말 붙잡고 싶은 인재를 오래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 회사의 원칙이나 규칙을 공식화 시켜놓고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정말 이렇게 일상적으로 다들 이제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이제 어필하는 거예요. 그 90년대생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무대를 원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취한 성과를 숨기지 않고 다 인정받는 어떤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일을 조직의 성과를 내게 하려면 지금 약간 부족하더라도 일단 그들한테 메인 잡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를 실제로 이제 그 대기업들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저한테 지난번에도 이제 연락이 온 어떤 그런 직원이 완전히 신입사원이에요. 그래서 화상회의를 하는데 그 신입사원을 메인으로 앉혀놓고 그 뒤에 선배들 둘이 서포트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사람하고 다 인사를 하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 신입사원한테 계속 저하고 미팅하게끔 이제 하고 이제 이 신입사원이 잘 이렇게 그 놓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이제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아까 뭐 이제 그 우리 누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선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화를 보면서 그래 대기업들이 이제 문화 자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그게 이제 대기업부터 원래 이제 그런 그 신입사원들의 어떤 그런 심리나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특히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중소기업에서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메인 잡,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잘한 거에 있어서 정말 더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뭔가 일을 도와줘서 빨리 육성시키는 어떤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그런 팀장의 리더십을 더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신입사원들은 더 이제 잘 어떤 빨리 육성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그 후배 직원 눈치 보며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그 선배님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